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장 앞에 공부한 거를 요약을 하면 시스템 분석 설계의 가치에 관한 내용이고요. 목표, 2장의 목표, 그리고 자크만스 프레임워크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위에는 비즈니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경영 요인들이, 기업의 요인들이 여기 위에 있고요. 밑에는 정보 기술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 정보 시스템 개발과 운영, 사용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스템 분석과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오우너, 이 프로젝트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최고 경영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스템 유저, 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밑에 시스템 디자이너, 설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축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보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맨 밑에 있고요. 요 디자이너, 설계자들이,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최고 경영자와 사용자들이니까 이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회사에 그 정보기술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이 기술자, 여기는 기술자죠, 그죠? 빌더는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IT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IT를 쓰는 사람들과 일반 사용자들 간의 중간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시스템 설계자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 전체 이 시스템 분석가 프로젝트 매니저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너이기도 하고 사용자이기도 하고 디자이너 그리고 빌더 역할을 전부 사실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여기에는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니시에이션, 그리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실행하고, 이것이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 절차였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뭐냐, 정보 시스템이 뭐지, 그리고 정보 기술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종류, 그래서 TPS, 그 다음에 1960년대에 MIS라는 시스템이 나와서 중간관리자들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 그 70년대 초에 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70년대 중반에 전문가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거의 초기 버전들이 이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업 시스템, 콜래보레이션 시스템, 그리고 사무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시스템의 종류들이고, 거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어서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그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구축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스테이크홀더라고 한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인포메이션 워커,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뭘 할까요?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create,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수집하고 collection, 그 다음에 processing, 처리하고, 또 정보를 distribute, 배분하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인포메이션 워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직에 근무한다면 당연히 인포메이션 워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워커보다도 좀 더 고급 사용자를 날리지 워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리지 워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워커는 하여튼 정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전부 다 인포메이션 워커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도 날리지 워커는 좀 그 특정 영역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재무 지식이라든가 마케팅 지식이라든가 생산 지식, 이런 거가 심화된 그런 고급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정보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을 날리지 워커라고 한다.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는 이쪽 왼쪽이라 그랬죠. 제크만의 프레임워크의 왼쪽을 차지한다. 그래서 시스템 오너는 정보 시스템 스폰서,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에 돈을 대는 사람, 그리고 executive advocate,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라는 얘기죠. executive advocate, usually responsible for funding, 그러니까 funding the project,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시스템 오너라고 합니다. 대개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라든가 정보 시스템 오피서라고 그러죠.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 오너가 되는 자격이 있죠. 그 이외에도 이제 탑 매니저, 탑 매니지먼트 그룹은 이 시스템 오너로 불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 유저들은 이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캡처링, 정보를 포착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validating, 그 정보가 옳은지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 entering, 그 다음에 거기에 응답하고 responding to, 정보를 저장하고 exchanging data and information, 데이터와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시스템 유저라고 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인포메이션 유저하고 상당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유저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사용자는 회사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겠죠. 그래서 internal system user, 그래서 clerical and service worker, 사무직, 그리고 그러니까 맨 말단 사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technical and professional staff, 기술자들, 그 전문가들,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감독자, 미들 매니저, 중간 관리자, and executive manager, 최고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부에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external system user, 외부 사용자, 외부 사용자는 이제 우리 회사 밖에서 우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고객들이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들, 납품업체들, 그 다음에 제휴업체, 파트너, 그리고 종업원 가운데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리모트 유저 하면은 그 지사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모바일 유저,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사원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회사 안에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죠. 그죠? 밖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바일 유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디자이너, 이 사람들부터는 기술자죠. 디자이너와 빌더는. 그래서 디자이너는 기술적 전문가로서 translate system user, 그러니까 시스템 사용자들의 비즈니스 리퀘어먼트, 그 업무 요구 사항들을 translate, 번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번역한다는 얘기가 그 기술자들은, 그러니까 IT 기술자들은 비즈니스 용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이나 최고 경영자들은 또 정보 기술을 용어를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군가 그 번역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기술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일반 그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원이나 최고 경영자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스템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디자인하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출력, 그리고 스크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디자인, 설계를 합니다. 그 시스템 빌더, 구축하는 사람이죠. 건축으로 따지면 미장이, 뭐 벽돌 쌓는 사람, 터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빌더죠. 이 사람들은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기술자예요. 전문가인데 constructs, 구축한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components, 그 구성 요소들을 구축을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디자이너가 설계해 놓은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그죠? 그래서 based on the design specifications generated by the system designers. 시스템 설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설계 명세에 따라서 그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시스템 빌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시스템 애널리스트, 그 자크만 프레임워크의 왼쪽에 길다랗게 있었던 사람들이죠. 시스템 애널리스트와 프로젝트 매니저, 그 시스템 분석가. 여러분은 이제 시스템 분석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스템 분석가라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전문가인데, 스페셜리스트 who studies the problem, 문제를 연구하고 and needs of an organization, 조직의 요구사항을 연구하고 뭐 하기 위해서 to determine how people, data, process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an best accomplish improvements for the business. 그러니까 사람들, 데이터, 프로세스,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시스템 분석가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영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시스템 분석가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시스템 분석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석을 하면은 좀 더 실행이 가능한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프로그래머이기도 하고 시스템 분석가이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 설계자,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근데 PM이 되려면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죠.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업무 분석가는 오로지 프로그래밍은 못하고 그 기업 업무 분석만 하는 사람을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보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디서 온다 그랬죠? 고인회계사. 회계법인의 고인회계사들은 프로그래머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스템 분석을 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MIS 학과, 글로벌 IT 경영학과에서 경영학을 배웠기 때문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업무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바나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런 랭귀지를 또 배웠기 때문에, 정보 기술을 또 배웠고 데이터베이스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그래머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이면서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보다는 한 수 위죠. 업무 분석도 하고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시스템 분석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사예요. Problem solver.
문제 해결사. 여기서 그럼 문제라는 게 뭐냐? 그 경영학에서는 이 문제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경영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라는 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실제 문제, problems.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요. 이 세 가지. 문제 유형을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은 이 problems, opportunities to improve. 요까지. directives 이 세 가지예요. 문제라는 건 뭐냐면 실제 real or anticipated that require corrective action. 수정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시스템이 자꾸 다운이 된다. 그건 문제잖아요. 그 해결해야 되겠죠. 그건 실제 있는 문제죠. 두 번째 문제 유형은 opportunities to improve. 개선의 여지가 있는 기회. 그러니까 아직 문제는 없지만 수정하면 그 성능이 좋아진다든지 고객이 더 만족한다든지 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아직 문제는 없지만 미리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ituation despite the absence of complaints. 아직 불만은 없지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그러니까 개선의 기회도 하나의 문제 유형이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실제 문제, 개선의 기회. 그리고 세 번째는 directives. direct 하면은 직접 이런 뜻도 있고 지시하다 이런 뜻도 있죠. 디렉터. 그 PD가 프로그램 디렉터잖아요. 그 뭐 MBC PD 수첩 그럴 때 PD라는 말에 디렉터거든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사람 이런 거죠. 명령하는 사람. 그러니까 디렉티브스는 명령이에요. 외부로부터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프라블럼 문제도 없고 그 개선의 기회도 없는데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법을 바꾼다든지 또 그 뭐 환율이나 이런 변동 일어나거나 옛날에 뭐 Y2K 문제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되면 그 연도를 갖다가 1900 얼마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것이 문제가 생겨서 무슨 핵 발전소가 폭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력 발전소가 그 오작동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Y2K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던 1999년에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게 디렉티브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문제가 아니잖아. 외부의 어떤 압력 때문에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디렉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 또는 외부 지시 이런 것들이 디렉티브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problems, opportunities to improve, directives. 잘 기억하세요. 시스템 분석가는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 이게 이제 최고 경영자고요. 그 다음에 financial manager,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인사관리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 operat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그 다음에 정보 서비스. 이 안에는 시스템 분석가가 되게 많겠죠. 정보 서비스 팀에는. 근데 여기 그 정보 서비스 팀, 이게 소위 뭐 전산실, 뭐 MIS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정보 시스템만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 우리 학교로 치면 이제 전산소입니다. 전산소. 예. 거기에도 시스템 분석가가 있고 이 각 부서 여기 재무관리 부서에도 여기 있고요. 인사관리 부서에도 있고 생산관리 부서에도 있고 R&D 부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부서의 시스템 분석가는 다 포진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보 시스템 분석가가 여러분이 이제 분석가가 된다면 이런 정보 부서에만 이러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마케팅, 뭐 여기는 마케팅은 없네요. 그 요즘 조직에는 마케팅 부서가 정보 분석가가 아주 우대받는, 즉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시스템 분석가입니다. 이렇게 그 일반 부서에서도 여러분이 시스템 분석가가 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 이 정보 시스템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skills. working knowledge of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experience and expertise.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험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시스템 분석가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general business knowledge, 일반적인 경영학 지식들, 재무관리, 회계, 인사, 마케팅, 이런 생산관리, 이런 경영학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general problem solving skill, 문제 해결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oo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 그러니까 interpersonal 하니까 사람, 인간관계죠. 인간 간의 communication skill, 그 의사소통,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아주 잘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어디 가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요. 시스템 분석가들은 아까 그랬죠. 디자이너나 시스템 분석가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반 사용자들하고 정보기술자들 중간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려면 다리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간의 의사소통을 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good interpersonal relation skill. 이거는 인간관계, 다른 사람하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또 부딪히지 않고 내 뜻을 상대방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뭐 가끔은 술도 마시면서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능력도 사실은 시스템 분석가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팀원들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flexibility, 유연성, 성격이 너무 모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adaptability,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이런 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adaptability. 그리고 캐릭터, 좋은 성격, 성품이죠. 그리고 윤리의식, 윤리의식을 꼭 가져야 된다. 이런 어찌 보면 이건 만능이에요. 이런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스킬을 다 갖춘 사람이면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해도 성공하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가의 역할은 시스템 분석가 요 가운데 있죠. various communities. 그러니까 여러 그 종류의 committees. 그 최고 경영자 말고 그러니까 그 위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들을 그 커미디라고 그래요. 그 위원회. 그러니까 상위 기관이죠. 어떤 의사결정을 해주고 뭐 프로젝트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커미티에다가 넘겨요.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그러면 이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그 위원회를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 분석가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들 있죠. 벤더.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납품하는 업체, 소프트웨어 납품하는 업체,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납품하는 업체, 통신업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벤더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밍 짜는 프로그래머들하고도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디자인 전문가, 그러니까 화면 설계, 이런 입력, 출력, 화면을 설계하는 사람들하고도, 이건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 컨설턴트하고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리고 시스템 오너도 여러 종류의 유저들. 그러니까 이 유저들 가운데는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생산 관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R&D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인사관리, 총무, 뭐 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재무, 회계, 그런 각종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뭐 만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뭐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이 컴퓨터 에틱스, 윤리예요. 컴퓨터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Ten Commandments. 이게 이제 10개라는 뜻이죠. 그 성경에 모세가 감람산에서 빛을 쫙 하나님이 쪼여가지고 돌판에다가 10개를 쫙 찍어주죠. 그거를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서 Thou shalt not use a computer to harm other people. 이게 Thou가 아마 그리스어로 you란 뜻인가 봐요. you. 그리고 shalt는 should. 그러니까 you should not use a computer to harm other people.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harm, 컴퓨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 2번, Thou shalt not interfere with other people's computer work. 당신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워크, 다른 사람의 컴퓨터 작업한 거에 interfere with, 방해하면 안 된다. Thou shalt not snoop around, 몰래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가서 훔치는 거, 이런 거를 snoop around라고 해요. In other people's computer file. 다른 사람의 컴퓨터 파일을 몰래 훔쳐 쓰면 안 된다 이거죠. 훔쳐보면 안 되는 거죠. Thou shalt not use a computer to steal. 도둑질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면 안 되겠죠. 해킹해서 남의 정보 빼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steal, 도둑질하기 위해서 컴퓨터 쓰는 사람들이죠. 5번, Thou shalt not use a computer to bear false witness. false witness, 거짓된 증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Thou shalt not copy or use proprietary software for which you have not paid. 여러분이 지불하지 않은 고급 소프트웨어, 특정 소프트웨어를 카피하면 안 된다. 사용하거나. 7번, 다른 사람의 컴퓨터 리소스,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허가 없이. without authorization or proper compensation. 적절히 보상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컴퓨터 자원을 몰래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8번, Thou shalt not appropriate other people's intellectual output. 다른 사람의 지적 자산을 appropriate, 남용하면 안 된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적절하다 뜻도 있죠. appropriate 하면. 근데 이걸 동사로 쓰면은 착취하다, 남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9번, Thou shalt think about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program you are writing or the system you are designing.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의 결과, 사회적 social consequence, 사회적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짠 프로그램이 음란물을 유통하는 데 쓰인다든지 도박하는 데 쓰인다든지 그런 프로그래밍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 Thou shalt always use a computer in ways that ensure consideration and respect for your fellow human.
여러분 그 동료들, fellow human 동료들의 그에 대한 고려, consideration, 다른 사람들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 respect, 이런 것이 ensure, 보장되는 방식으로 in ways 컴퓨터를 항상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컴퓨터를 써야 된다. 이게 10계명, 여러분이 지켜야 될 정보 기술자가 된다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외에도 external service provider, 이게 이제 벤더들이에요. 그 컴퓨터 납품업체라든가 소프트웨어 납품업체들을 external service provider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그 ISP 이렇게 정보 자원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 서버를 안 두고 우리 그 회사 내부에 서버를 두지 않고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계정 한 달에 얼마씩 사용료 내고 외부에 있는 서버를 쓰는 거죠. 그런 그 ISP 업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도 엑스터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시스템 분석가 겸 여러분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거예요. 사실 이 글로벌 IT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여러분이 꿈꿔야 될 자리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면 최소 연봉이 억대가 넘죠. 이 사람은 an experienced professional, 경험이 있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업하고 바로 PM이 되는 건 아닙니다. accepts responsibility, 책임을 기꺼이 지는 거예요. 어떤 책임? planning,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monitoring, 감시를 하고, controlling, 통제하고, 뭐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겁니다. with respect to, 뭐에 대해서? schedule. 자, 이게 시간이죠. 그 다음에 budget, 예산. 그 다음에 deliverables, 그 산출물. customer satisfaction, 사용자 만족. 그리고 technical standard, 기술 표준. 그리고 system quality. 이런 것들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책임을 다지는 거죠. 자, 그 자크만스 프레임워크 위에서 봤던 비즈니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학적 요인이 뭔가,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때 그 비즈니스 드라이버를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그 경영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경제가 글로벌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렉트로닉 커머스 앤 비즈니스, 그 전자상거래와 그런 전자 비즈니스.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대부분 거래를 하죠. 쇼핑도 인터넷에서 하고,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그 동향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security and privacy, 보안,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다른 사람과의 협업, collaboration,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요즘에 기업에서는 일반화됐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런 걸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knowledge asset management, 지식 경영이라는 것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ntinuous improvement and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그러니까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총체적인 품질 관리, 이런 그 경영학의 이슈들도 여러분이
시스템 분석가로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BPR, 그 프로세스 개선 운동이죠.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디자인. 이런 경영학적 이슈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이게 뭐 전자상거래 그 사이트죠. 반스앤노블이라는 그 서점, 인터넷 서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안, 사생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 협업, 그 다음에 파트너십, 이런 것이 요새 기업들은 뭐 전략적 제휴도 하고 기업들 간에 업무 협약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회사 내부에서는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고, 이런 그 경영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정보 시스템 분석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이 기업 내에서 얼마나 잘 관리되어 있느냐가 그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식관리 논리도 배워야 됩니다. 지속적인 개선, 그 BPR,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디자인, BPR, 이런 경영학의 혁신 방법론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영학의 그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정보 기술 드라이버, 테크놀로지 드라이버.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 인터넷에 대한 기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그리고 와이어리스 기술.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대부분 우리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모바일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객체 지향 기술, 오브젝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협업 기술, 뭐 요새 줌이니, 그 다음에 팀즈,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그리고 구글에는 이제 구글 닥스, 이런 것들이 다 콜라보레이티브 테크닉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그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것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시스템 분석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기업 전체 단위에서 쓰는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넷, 그래서 여러분들 뭐 HTML, XML 이런 거 배웠죠? 스크립트 랭귀지 배웠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술들, 이건 참 구닥다리네요, 그죠? 오래전에 핸드폰이 이렇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기술, 이번 학기에 우리 이거 다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협업 기술, 이메일이라든가 그룹웨어, 뭐 워크플로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단위에서 쓰는 정보 시스템들, 대표적인 게 이제 ERP죠, 그죠?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그래서 여기 보면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는 이 회사 내부의 모든 기능들을 다 연계한, 그래서 여기 보면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 여기는 뭐 회계도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사 조직 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앤 판매 관리,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이런 업무들이 상호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걸 ERP라고 하죠. 이게 이제 확장된 것이 이쪽 고객 쪽으로 확장되면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공급망, 납품업자들 쪽으로 연장이 되면 SCM, 그래서 Supply Chain Management. 그래서 CRM, SCM까지 다 합쳐서 이게 확장된 ERP, 전체가 다 하나의
그 정보 시스템인 것처럼 연계가 돼서 돌아갈 때 요즘 기업들은 뭐 이런 식으로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니까요. 이제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예, ERP죠. 여기 ERP의 종류 보면은 오라클이 피플소프트, 이게 이제 오라클 제품이 지금 국내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셉이라고 하는 그 ERP 제품, 이게 전 세계 점유율은 제일 많죠. 셉이라는 데가. 그리고 이제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그러니까 물류 유통, 그 납품업체가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할 때까지의 그 공급망을 갖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은 정보 시스템이 이 전체를 다 그 연계해서 네트워크로 정보 처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CRM, 고객 관리 시스템도 기업의 ERP하고 연동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아마존, 그런 우리나라로 친다면 예스24 이런 데가 정보 시스템이 이게 어디 있는지조차 우리가 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객이 그냥 자기 시스템처럼 쓰죠. 그래서 고객들하고 그 본사 시스템이 하나 식구처럼 쓰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지금은 많이 개발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여러분이 아마 자바로 개발하면 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자바 프로그래밍 이런 게 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타나죠. 여기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기업 업무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운영 체제, 그리고 각종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한 시스템 내에서 이거를 그 다 연결을 해놓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EAI라고 그래요. EAI.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요. 요새는 이게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정보 시스템 개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문제 해결 과정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General Problem Solving Approach라는 게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한 7단계를 거치거든요. 문제를 먼저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해결하기 위한 요건이나 기대치를 이제 알아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alternative solution, 대안들을 개발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choose the best course of action, 그 중에 최고의 안을 선택합니다. 이제 최적안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design the chosen solution, 그 선택된 해결 방식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게 시스템 개발 과정이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자크만스 프레임워크 맨 오른쪽에 왜 4단계가 있었죠?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가. Initiation, Analysis, Design, Implementation. 그래서 처음에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4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하고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면 시스템 이니시에이션이 처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분석하는 게 이제 여기서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요건이나 기대치를 알아내는 것, 이것도 다 분석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alternative solution, 대안을 개발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대안을 디자인, 설계를 하는 이 두 단계가 시스템 디자인 단계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그 선택된 대안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이것이 이제 시스템 임플레멘테이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 해결 그 단계하고 그 다음에 이 제크만스 프레임워크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단계, 정보 시스템 개발 단계가 서로 매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크만 프레임워크의 우측에 있는 이게 이제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예요. 개발 프로세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목표를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스케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범위를 얼마나, 그러니까 기업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기업 업무 중에서 마케팅 문제면 마케팅 문제, 생산, 뭐 재고, 이렇게 특정 업무의 범위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이런 그 프로젝트를 하는지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은 이번 학기에 끝나야 되니까 뭐 7월 이전에는 끝이 나야 되겠죠. 스케줄을 잘 그 일정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예산, 우리가 지금 현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모든 프로젝트는 다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잡는지도 공부를 할 거니까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프로젝트 제안서 쓰는 단계가 시스템 이니시에이션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회사에 가서 그 인터뷰도 하고 회사의 문서, 뭐 홈페이지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그 회사에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그때 그 회사의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 비즈니스 리퀘어먼트, 그게 뭔지,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급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디자인,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는 크게 보면 세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 설계, 업무 흐름을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I/O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화면을 만들어주는, 거기까지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 팀 프로젝트 과제고요. 요 마지막 단계 시스템 임플레멘테이션은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라는 과목에서 합니다. 이거는 실제 프로그래밍을 코딩하는 거예요. 자바로 보통 하죠. 이와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프로젝트 관리 기법도 배웁니다. 그걸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이래서 1장에서는 이 책 전반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객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1장은 이걸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